소멸시효합니다. 채권 및 소유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OX. 소유권 때문에 틀렸어요. 채권은 10년이 맞아요. 틀린 이유 아셨어요? 법조항 보세요. 162조. 162조 1항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2항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합니다. 1번 틀렸습니다. 소유권 때문에. 2번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옵니다. 몇 조라고요? 162조 2항이에요.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이 재산권의 의미가 뭐라고요? 지상권, 지역권 20년짜리입니다. 3번 금전채무 이행 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3년짜리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연손해금은 지연 이자다 아니다. 이자 아니에요. 그래서 저건 3년짜리 아닙니다. 그래서 3번도 문제였고. 5번 이자 채권이라도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3년의 단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자 채권은 이자 채권인데 1년 이내에 정기로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니까 요건 이자 채권인데 이자를 어떻게 주겠다는 얘기야? 1년 넘게 주겠다는 얘기야.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이자를. 그러면 시효기간 몇 년이라고요? 10년이라고. 1년 이내에 들어오는 것만 뭐라고요? 3년이에요. 5번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품 판매 대금 채권은 몇 년이라고요? 3년짜리. 법조항 다시 보세요. 163조. 163조 보면 3년짜리가 쭉 7개 있나요? 1호. 이자 등. 2호는 의사조산사. 3호는 도급. 4호는 변호사. 5번은 변호사. 6호는 여기 나와 있네.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가 채권. 시효기간 몇 년? 3년. 정답은 1번만. 문제 쉬워요. 뭐라고요? 1번을 놓치면 어려워요. 뭐라고? 1번을 뭐로 가면? 5라고 하면 이제 문제는 어려워져. 1번이 5인데 이게 의심스러운 5야? 확실에 찬 5야? 1번을 읽을 때 이게 확실에 찬 5가 돼버리면 오케이 1번이 확실히 맞다라고 넘어가는 순간 뭐라고요? 이제 답은 틀렸습니다. 나머지 거 이상하게 보여. 잠깐만. 이자 채권이라도 1년 이내 정기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면 아니라면인데 아니면이야? 이러면 오타 아닌가? 그래서 답을 만들어. 몇 번을 놓치는 순간 제 말 뜻 충분히 공감하실 걸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을 놓치는 순간 나머지 대해서 이제 엉뚱한 걸 찾기 시작하면 어려워져요. 문제는 쉬운데 1번 정답입니다. 2번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기억 어때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니은 어때요? 어렵습니다만은 자 구별해 보죠. 자 보세요. 지나가는 얘기로 칠판 보세요. 갑이 자기 집을 을에게 팔았습니다. 뭐라고요? 팔았어요. 그래서 매수인이 집을 사왔어요. 계약 끝났어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사고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3월 뒤에요. 뭐 별 비도 안 왔는데 집이 비가 새요. 뭐가 발생했다고요?
다른 말로 뭐? 하자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 매수인은 자기가 산 목적물에 뭐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하자 있다는 것을 이유로 집을 판 누구에게?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이겁니다.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의 의미가 뭔 뜻이냐? 물을 수 있다. 1번 이빨로 매도인 찾아가서 문다. 이게 물을 수 있다의 의미다. 그럼 뭔데?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의 의미가 뭐냐고. 이빨로 문다는 게 아니면. 뭐라고? 뭘 청구하냐고. 이빨로 청구한다고? 그럼 뭘로 청구해?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결론 못 하잖아.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의 의미가 뭐냐고. 담보 책임 져라 그러면 그래 담보 책임 지겠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지. 뭔 책임을 어떻게 책임을 어떻게 줘? 예,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다고요? 이게 책임지는 거지. 그러면 또 데리고 살아야 되구나. 계약 물려야지. 두 번째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담보 책임의 내용입니다. 제 말 뜻 이해했어요 지금? 몇 개월 내 행사해야 돼? 중개사 자격증 있으니까 이제 하나의 6월입니다. 6월이에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6월의 기간은 수요기간, 제척기간. 여기 제척기간이에요. 무슨 기간이라고요? 제척기간인데 손해배상 청구가 6월이 돼버리면 기간이 너무 짧아요. 계약 해지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손해배상을 묻는 것 자체는 쉽지 않아.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 손해배상 청구권만큼 별도의 10년짜리 소멸시효를 합니다. 중요한 판례예요. 중요한 판례입니다. 법에는 손해배상 청구권 몇 월 내 행사이라? 6개월 내 행사이라 법정 확인합니다. 582조. 582조. 행사 기간 몇 개월 나와 있어요? 6월이야 지금. 그러니까 자 담보 책임의 행사의 필요 기간, 계약 해지권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법에는 몇 개월 내 행사이라? 6개월 내 행사이라고. 6월의 기간은 무슨 기간은 맞는데? 제척 기간은 맞는데 6월의 기간이 너무 짧아.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뭔만큼은 손해배상 청구권만큼은 10년의 별도의 소멸시효가 걸린다는 게 판례예요. 워낙 중요한 판례입니다. 시험에 3번 나왔던 기출입니다. 이거.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내용이 이해돼야 돼. 담보 책임에 기한 토지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척 기간은 맞는데 별도의 소멸시효입니다. 그래서 니은이 틀렸어요. 그래서 니은이 틀렸다고. 제 말 뜻 이해하셨어요 지금? 기출문제집 있으세요? 있겠구나. 죄송해요. 기출문제집 462페이지. 기출문제집 462페이지. 10번 20의 기출문제. 기출문제집 462페이지 10번 20회 기출문제. 찾으셨어요? 보기 4번 보세요. 보기 4번.
하자담보 책임에 기한 토지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재책결에 걸림으로 소멸시효 규정이 배제된다. OX, X. 자, 이런 거 보면 좀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출문제집 462페이지 10번에 4번 지문하고 6년이 지난 26회 니은번 지문하고 토시 하나가 똑같아 달라. 그럼 이 기출 26회 출제자가 이게 돈을 받아먹을 새끼야 이것이. 돈을 받아 처먹고 기출을 하려면 좀 문제를 바꾸든가. 우리를 우롱하는 거 아니야? 아닌갑나?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기출문제를 본 적이 없어. 아니 바꿔다 주든가. 물론 그 중간에 바꾼 적이 한 번 있어. 중요한 판례입니다. 6월의 기간은 무슨 기간이 맞는데 제척 기간이 맞는데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이건 별도의 10년의 소멸시효입니다. 중요한 판례예요. 이 한번 틀렸습니다. 디귿번 이건 설명했어요. 칠판.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했다는 이 사유는 법적인 장애 사유이다. 사실적 장애 사유이다. 사실적인 장애 사유니까 시효는 그대로 뭐한다? 진행한다. 따라서 시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으니까 O. 그래서 옳은 걸 모두 고르면 기억 디귿이겠네. 됐죠? 자, 3번 가볼게요. 갑은 소유 부동산을 1980년 7월 16일 을에게 매도하였다. 그리고 몇 년 지났어요? 36년이 지난 현재도 을이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모두 고르래. 1번 매수인 을이 매매와 동시에 현재 부동산을 뭐해서 인도받아 지금까지도 점유 사용하고 있대. 권리행사 불행사. 행사 불행사. 행사하니까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자, 니은 을이 매매와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다가 2000년 병에 의해서 점유율을 침탈당한 뒤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지 않대. 그럼 몇 년 지났어? 몇 년 지났어? 16년 지났네. 점유율을 상실한 날로부터 몇 년? 16년. 16년 지났잖아. 그럼 10년 지났어 안 지났어? 지났으니까 시효가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효 완성이야 이건. 디귿번 2005년 정에게 부동산 뭐 했어요? 전매했네. 권리행사 불행사. 행사 불행사. 행사하니까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시효가 완성한 것은 니은뿐이야. 기역과 디귿은 권리 행사다 불행사다. 권리 행사하니까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기역, 디귿이 답이에요. 소멸시효 설명을 옳은 거예요. 1번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184조였습니다.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 채권 시효기간은 몇 년이라고요? 3년. 이유 1년 이내에 들어오잖아. 3번 부작위 목적으로 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진행한다. OX 166조 2항 166조 2항 166조 1항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2항 시작. 오늘 아침에 읽은 듯 안 읽은 듯? 확실히 읽었어요. 3번 X 계약 체결시가 아니에요. 언제? 위반 행위를 한 때. 4번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기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은 피담보 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이게 뭔 내용인지나 그러니까 아니 빨리 읽은 건 좋아. 빨리 읽은 건 좋아. 근데 뭔 내용인지는 알고 좀 읽어.
갑과 을이 1억짜리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요. 돈 빌려주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해 주기로 근저당권 설정해 주기로 뭐 했다고요? 계약했어요. 다시 여쭤봅니다. 갑과 을이 체결된 계약 몇 개 있다고? 아, 2개 있는 거 보여요? 내가 봐도 보이는구나. 2개 있는 거. 그러면 돈을 빌려줬으면 을은 갑한테 1억 받을 수 있는 뭐 있고? 채권이 있고. 두 번째는 근저당권 설정해 달라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이 있을 거잖아. 이것과 이것은 별개야? 아니면 같은 거야? 별개잖아. 이게 채권을 뭐라 부른다고? 피담보 채권.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저당권 설정 등기 채권. 각각 걸려. 이건 이대로 몇 년? 이건 이대로 몇 년? 10년. 별개로 시효가 뭐 한다고? 진행한다고. 틀렸어.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의한 뭐?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의한 뭐? 연험하고 피담보 채권은 별개라고. 별개니까 독자적으로 걸립니다. 요거 몇 년? 요거 몇 년? 만일에 보셔봐.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1월 4일 날 했고 저당권 설정 계약을 2월 4일 날 했어. 그럼 기산점이 달라. 틀렸어. 틀렸어. 생각을 좀 해봐라. 답이 3번이 나왔으면 이제 앞으로는 이건 틀렸다라고 해야 좀 그런 거 아니야? 문제 맞추면 거기에 폭 빠져가지고 에이씨. 5번 OX. X요. 당사자가 본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다른 기산일을 뭐 했다고요? 주장했으면 민법은 무슨 주의? 변론주의예요. 민법이 뭐라고요? 변론주의니까 법원은 본래 기산일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기산일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면 기산점을 모를 수 있잖아. 일반인이라면. 그러니까 일반인 입장에서 우리가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장하는 기산일이고 판사가 봤을 때 기산일이 서로 다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판사가 봤을 때 어처구니가 없어 지금 상황이. 그래도 민법이 무슨 주의니까. 그래서 네가 주장한 대로 가자고. 제 말 뜻 이해하시죠 지금? 네, 그런 맥락에서 5번 틀렸습니다. 자주 나옵니다 역시. 자, 옳지 않은 겁니다. 올해 나왔던 겁니다. 자, 어때요? 현재 뭐 하고 있대요? 점유하고 있네요. 행사 불행사.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시효는 진행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는다. 왜? 법률적 장애 사유야 이건. 하고 싶어도 못해.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3번.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 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OX. 뭔 얘기야? 여기서 뭐 했어? 가압류 했어. 그러면 시효가 뭐 돼? 중단돼. 언제까지 중단돼? 가압류를 뭐 할 때까지? 풀 때까지. 가압류를 어떻게 풀어? 말소. 그러니까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 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쭉 뭐 한대? 그럼 이 말이 의미는 뭐 할 때까지? 뭐 할 때까지는? 풀 때까지는. 다른 말로 뭐? 말소 등기할 때까지는 중단 효력이 쭉 뭐 한다? 나 그 얘기야. OX. 자, 질문. 승인이란 뭐예요? 감사합니다. 시효 중단 사유에 잠깐. 시효가 중단된다 의미는 뭐야? 시효가 개시된 이후에 중단의 개념이 나옵니다. 뭐라고? 시효가 진행한 이후에 중단이 나온다고. 그럼 시효가
뭐 되기 전이라면, 개시 이전이라면 중단이란 게 있을 수 있어 없어? 말 자체가 안 되잖아.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되기 전, 그러니까 보통 읽을 때, 보통 저 같은 읽을 때 소멸시효 진행이 개시되기 전 걸려. 뭐라고? 저같이 읽을 때. 아 죄송해요. 저는 항상 하잖아. 문제를 풀 때 소멸시효 진행이 개시되기 걸렸다고. 그럼 안 넘어가야 돼. 여기서 땡이야 바로. 근데 여러분은 뭐라고요? 스무스해. 스무스. 아무런 거리낌도 없어. 거리낌도 없어. 그리고 앞에는 문제가 안 돼. 항상 우리 뒤에만. 우리는 항상 뒤에만 봐. 뭐라고? 뒤에만. 있다 없다. 우리는 뭐라고? 그런 거 안 봐. 우리 앞에는 안 봐. 뭐만 본다고? 있다 없다 안 봐. 아 있다 없다 없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하냐. 틀렸어. 중단 사유예요. 중단 의미가 뭐라고? 뭔가 시작을 해야지. 근데 여기는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성이냐? 틀렸어. 5번. 지금 명령으로 확정된 채권. 시효기간 몇 년이라고요? 10년. 법정 찾으세요. 164조. 165조 같아. 165조. 165조 1항 시작.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시효기간 몇 년? 10년. 2항 시작. 재판상 동일한 것도 전환과 같대. 그럼 몇 년이야? 그 중에 얘가 뭐야? 요거잖아. 얘 나와 있는 지금 명령이잖아. 그러니까 1항에서 재판에 의해 확정된 것도 10년이지만 2항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2항에 몇 개 있잖아 앞에. 뭐라고? 파산 절차 또 재판상 화해 조정 판결. 그러니까 이거 지금 명령이 확정 채권이잖아 지금. 똑같아 지금. 10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에요. 이렇게 나왔던 게 올해 시험 기출 문제. 좀 아니 지문이 좀 길긴 한데 이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4번 지문이에요. 승인을 도대체 모르면 요게 스무스하게 넘어가 버리면 이게 답이 어려워. 그래서 답 4번입니다. 중단 설명 옳은 거예요. 보기 갑니다. 실파. 읽으셔. 과세처분 취소 또는 무효 확인해서 무슨 소송? 행정소송. 행정소송도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틀렸어. 원칙적인 행정소송은 소송에 포함되지 않지만 행정소송 가운데 딱 하나 뭐 과세처분 취소 무효 확인해서는 비록 그것이 행정소송이랄지라도 재판상 청구에 해당되니까 시효가 뭐 된다? 중단됩니다. 1번 틀렸습니다. 2번. 권리 일부에 대해서 소를 지게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일부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도 시효가 중단되느냐? 틀렸습니다. 나중에 설명할게요. 틀렸습니다. 3번. 채권자가 파산법원에 대해서 파산 채권을 뭐 했대요? 신고했대. 이것도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발생합니다. 자, 뭔 얘기냐면 우리 민법은 법조항에 뭐라고 돼 있어요? 청압승만 나와 있잖아. 근데 이것 말고도 우리 판례가 권리자의 권리 행사로 보여지는 것이라면 이것도 시효가 중단되는 게 하나가 보여. 그 중에 하나가 채권자가 뭘 했대? 아니 채권자가 내가 채무자한테 받을 채권이 이만큼이 있어요라고 뭐 하는 것? 채권을 신고하는 것도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법에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밖에 없어. 중단 사유가. 근데 우리 판례는 더 넓게 권리자의 권리 행사로 보여질 수 있는 사정이라면 받아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채권자가 법정 나가서 판사님 저 파산당한 채무자한테 1억 받을 채권이 있어요라고 뭐 했다면 자신의 채권을 뭐 했다면 신고하는 것도 일종의 내 권리 행사하는 거잖아. 제 말 뜻 이해하시죠 지금? 그래서 이런 경우도 시효가 뭐 된다? 중단된다. 다시 천천히. 현행 민법에는 중단 사유가 몇 개밖에 없다고? 3개밖에 없어. 하나 뭐? 청구. 두 번째 압류, 가압류, 가처분. 세 번째 승인만 나와 있지만 우리 판례는 이 3가지 말고도 몇 개를 더 인정해줘. 제 말 이해하시죠 지금?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채권 신고야. 두 번째 배당 요구에 뭐라고? 배당 요구. 경매에 나가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판사님 채무 집 팔렸으니까 저한테 배당을 해줘라. 배당을 요구하는 것도 일종의 뭐라고? 권리 행사잖아 지금. 제 말 뜻 이해하시죠 지금? 그래서 자 우리 기본서
잠깐 기본서 좀 볼게요. (367페이지) 기본서 367 판례 3번 판례 3번 채권 신고 나와 있죠. 채권 신고 뭐에 준한다? 압류에 준한다. 수요 중단 이렇게 생긴다. 자, 이제 우리는 보세요. 이게 지금 이 시험은 채권을 신고하는 것은 수요가 중단된 효력이 있습니까를 물어보잖아. 효력 있어 없어? 있잖아. 있는데 이제 좀 추접스러운 시험은 이렇게 됩니다. 채권 신고는 재판상 청구에 준합니까? 압류에 준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최고 난이도의 추접스러운 지문이에요. 뭐에 준해요? 압류에 준해. 그래서 압류까지 정리하셔야 돼. 그래서 압류 파트에다 정해놨어. 그 중에 하나 판례 4번도 중요해요. 아직은 나온 적은 없지만 판례 4번 뭐? 배당 요구. 뭐? 배당 요구도 뭐라고요? 압류에 준해서 수요 중단 효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은 얘기. 우리 법에는 청구, 압류, 가압류, 승인, 기타 등등만 나와 있지만 우리 판례는 그보다 더 넓게 얘기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일종의 채권을 신고하는 것도 배당을 요구하는 것도 권리 행사하잖아. 그러니까 법에는 없지만 우리 판례가 배당을 요구하는 것도 내지는 채권을 신고하는 것도 중단 효력이 있다 없다. 있는데 전제는 뭐하고 준한다? 압류에 준해줘 지금. 제 말 뜻 이해하셨나요 지금? 자, 그런 맥락에서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칠판 보세요. 몇 조라고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게 대해서 효력이 있다 없다? 법조항 다시 펴세요. 440조. (440조) Q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게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여기 보세요. 법조항이잖아. 여기 옵니다. 정답 4번이에요. 우리 시험이 보증채무가 시험에 들어옵니다. 보증채무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민법 34번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게 일반이에요. 그런데 범위가 넓다 보니까 보증채무에 관련된 법조항을 이렇게 소멸시효에서 많이 냅니다. 실은. 제 말 뜻 이해하셨어요 지금? 다시 우리 시험이 보증채무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나오면 34번에서 나오겠지만 34번에서 안 내고 소멸시효 파트나 다른 데서 같이 냅니다. 그래서 440 나름대로 중요해요. 주채무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게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라면 시효 진행을 일시 중지되었다가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다시 이어서 진행한다. OX X 요건 뭔 내용이에요? 정지 내용이야. 정지가 되면 잠깐 멈춰섰다가 나머지만 진행하잖아. 중단이 되면 리셋 새롭게 진행한다고. 틀렸어. 끝. 이제 1번 설명합니다. 갑이 을에게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300만 원만 청구합니다. 실제로 받을 돈이 얼마라고요? 1,000만 원인데 얼마만 청구했다고요? 300만.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일부 청구라 불러요. 그럼 일부 청구했다면 1번 청구한 300 일부만 중단됩니까?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나머지 얼마? 700은 뭐 되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진행합니까? 아니면 나머지 700도 전부 중단됩니까? 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질문 이해하셨어요 지금? 1000만 원 받을 정 중에서 얼마만 청구했다고요? 300만 청구, 일부만 청구했어. 그러면 청구한 일부만 중단돼요. 전부 중단돼요. 700까지. 제 말 뜻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일부 청구는 권리를 얼마만 행사한 거야? 300만 청구했잖아. 나면 700원. 권리 행사 안 했어. 그래서 원칙이 뭐라고요? 원칙이 일부만 중단돼요. 나머지 중단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않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전부 중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일부에 대해서 뭐 했어요? 청구했잖아. 그럼 뭘 물어본다고요? 원칙 물어보잖아. 원칙은 일부 중단, 전부 중단. 그러니까 읽어보셔봐. 틀렸어. 이 말의 의미는 전부 중단이라는 얘기잖아. 원칙은 뭐라고요? 일부 중단이에요. 다만 우리 판례는 장차 책 읽어드릴 거예요. 신체 감정의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도 청구할 것이 예상이 된다면 전부 중단되는 예외가 인정해 줍니다. 이건 예외예요. 끝. 됐습니다. 요거 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제가 1999년 12월 8일 며칠만 있으면 한 20일만 있으면 밀레니엄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때 우리 어려서 모를 수 있나? 요 당시만 해도 1999년 12월 31일 날 지구가 망하는 날이에요. 새로운 2000년 오지 않을 시기야. 근데 그해 겨울에 제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트럭에 받쳤습니다. 받쳐가지고 그 양재대로 그 어디죠? 소초에서 저기 서울 삼성병원 넘어가는 그 언덕길에서 받쳐가지고 제 기억에 의하면 한 120m를 정도 날아가가지고 떨어져서 이제 근데 다행히도 새벽 2시에 받쳤는데 헬멧을 쓰고 있는 것이어가지고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1차 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택시 뒤로 오는 다른 차에 깔렸으면 전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이렇게 뭐죠? 이제 배운 애들 있잖아요. 20살 넘어가지고 이런 애들은 교통사고가 바로 죽습니다. 왜? 아니 그게 아니라 오토바이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그래. 사고 나면 무조건 핸들 틀어야 돼요. 틀면 죽습니다. 틀면 죽어요. 차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저는 4살 때 오토바이를 배웠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여러분 제발 저희 시골이라요. 학교 가는데 3시간 걸려서 가 진짜. 3시간 버스도 없어. 버스도 없다 보니까 대부분 자전거 타고 와요. 근데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4살 때 오토바이를 사주신 거예요. 진짜로. 4살은 좀 나도 제가 봐도 심하다. 중학교 2학년 때니까 몇 살이야 그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뭐 시골이다 보니까 경찰도 없는 시골이야. 시골이다 보니까 경찰에 올려면 배 타고 와야 돼. 뭐라고요? 섭이니까 배 타고 와야 돼. 그러니까 뭐 범죄도 없고 그냥 다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런 세상. 뭐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이게 중학교 가려면 3시간 걸어가야 되니까 자전거 타면 이제 1시간 반 걸리고. 근데 오토바이를 타면 좀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 번씩 오토바이를 좀 빌려준 적 있어요.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근데 그 당시 아버지가 교육 시킬 때 야 뭔 일이 있어나도 다치더라도 핸들 틀지 마라. 핸들 틀면 무조건 핸들 틀면 깔려 죽어. 밑으로 들어가서 바로 죽어요. 그래서 그게 몸이 습관이 배어가지고 또 이렇게 또 택시가 오더라고요. 핸들 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120m 날아갔다니까. 핸들 틀면 안 날아가. 대신 차에 깔려.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에 그렇게 해가지고 뭐 기어 나왔죠. 기어 나왔어. 근데 정신은 멀쩡한 것 같은데 다리가 좀 이상해요. 다리가. 그래서 뭐 별일이 있겠느냐 했는데 그 다음날 저 삼성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사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정상적인 보행이 앞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고. 아 진짜라니까. 그래서 시름시름 알았습니다 진짜.
그리고 나가가지고 태어는 언제 했냐면 2000년 8월 달인가 태어난 것 같아요. 제가 거의 한 10개월 병원에 있어요. 요 병원에 있는 요 시기에 세상에 제가 세상에 아들 모든 짓을 다 깨달았어요. 요 병원에 있을 때, 요 병원에 있을 때. 그 전까지만 해도 세상 물정 몰랐어요. 근데 병원에 있는 사이에서 세상의 모든 물정을 알았죠. 왜냐하면 한 3월 달까지는 못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삼성 빼놨으면 나가잖아요. 이제 시간이 가면 이제 붙기만 한다고. 그래서 이제 동네 정형외과를 전전한 거예요. 동네 정형외과 전전했습니다. 그래서 못 움직이죠. 어차피 못 움직이니까 정형외과 전전하는데 여기서 이제 요 짧은 시기에 요 병원에서 이제 나이롱 환자가 됐잖아요. 나이롱 환자. 뭐 약도 필요 없어. 이제 시간만 가기를 붙는 것 뿐이야. 그래서 낮에는 자고 저녁에는 놀고. 뭐 하고 놀아요? 고스톱 치면서. 이때 고스톱 제가 처음 배웠어요, 진짜. 진짜. 그리고 요때 제가 인생을 처음 알았죠. 어떤 어르신께서 그 트럭에 받쳐서 왔는데 진단이 2주 나왔어요. 6개월을 머물고 계시더라고요. 뭐 기타 등등. 그리고 사모님이 오시는데 주말 사모님하고 주중 사모님이 달라요. 진짜로. 저는 한 5일 동안 주중에 봤을 때는 그 병가로 오신 사모님이 오시더라고. 그런데 주말 사모님은 오면 퉁명스러워. 막 말하라고 싸고.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죠. 저분 누구시냐고. 법 만나러라고. 그럼 주중에 오시는 분은요? 첩이라고. 애인이라고. 저는 이때 세상을 다 알았습니다. 진짜로. 정형외과 나이롱 환자 할 때 진짜로. 요때 좀 알았는데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요 3월 달까지만 해도 장애 진단이 안 나왔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요 3월 달 태어날 때만 해도 의사가 세브란스 병원 의사가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 지금 안 끌어주더라고요. 연구 장애가 남을지 안 남을지에 대해서. 그 얘기 듣고 이제 나와서 이제 재활을 좀 많이 했죠. 재활을 굉장히 좀 심하게 했습니다. 지금 제가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잘 보면 약간 제가 기울어요. 그건 배 나와서 그런 거고. 그리고 제가 뛰지를 않습니다. 성격도 뛰지를 않는 성격이 아닌데 잘 뛰지를 못해요. 근데 지금 상으로는 장애는 안 나옵니다. 지금 상황은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장애 그 당시 제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이때 태어났을 때만 해도 장애 진단이 나왔어요. 임시가. 근데 3년 뒤에 검사 받으라고 했는데 3년 뒤에 검사를 받으면 안 나올 것 같아서 안 받았더니 없어지더라고요. 결국은 지금 장애는 없는데 자,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요 시점이에요. 저 병원에 누워 있는지 석 달 지났잖아요. 저를 바라본 처자식은 집에 쌀이 있어 없어? 쌀이 없어. 그러면 저는 저를 친 택시 회사한테 가서 보험금 청구해야죠. 가해자니까. 저는 100% 피해자니까. 저는 100% 피해자야. 근데 택시 회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맞는데 문제는 얼마를 청구할지 모른다니까. 왜? 진단이 안 나와. 진단이. 그러니까 얼마인지를 몰라. 대신 저 300원 주세요 라고 했어. 왜? 가족들 먹을 쌀이 없다고. 제 말 이해하시죠 지금? 그럼 이것도 일부 청구잖아. 근데 그 당시 금액이 제가 1억이 확정되어 있다면 1억이 확정 처음부터 장애 등급 나와가지고 1억을 확정 받을 수 있다면 제가 1억 청구했을까 300만 청구했을까? 1억 청구했겠지. 이해하셨나요 지금? 근데 그 당시만 해도 3월달만 해도 얼마나 청구할 금액이 안 나와. 다만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 거야. 예외적으로 장차 신체 감정의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것도 청구할 것이 뭐가 된다고요? 예상이 되잖아. 그럼 이때는 전부 중단돼. 제 말 뜻 이해하시죠 지금? 그래서 그 판례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서 찾습니다. 기본서 362페이지. 그 판례와 판례 사이에 미음 일부 청구 있죠? 일부 청구 있어요? 일부 청구 A 원칙 이거예요. 일부만 중단돼. 근데 밑에 니은이 있어요? B번 읽어보죠. 예외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장차 신체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 금액을 확장할 뜻을 전제로 우선 재산상 및 정신상 손해금증 일부를 청구한다는 뜻이라면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을 구하는 취지의 일부 청구이 아니면 분명하여 소제기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소장에서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채권 뭐에 미친다? 전부에 미쳐요. 요건 예외야.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이니까 물어보는 게 무슨 청구 물어보니까 일부 청구 물어보니까 이건 뭐라고요? 원칙. 뭐라고요? 일부 청구가 원칙이에요. 자, 첫 번째 테마. 첫 번째 테마. 자, 두 번째. 칠판 보세요. 이제는 반대로 갑니다. 갑이 을에게 1,000만 원 받을 채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채무자 을이 300을 갚습니다. 이걸 뭐라고 할까? 천재 아니세요? 당신을 천재라 칭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어떻게 이게 일부 변제인지 알았지? 쉽지 않은데 1,000만 원 중에서 300만 청구하는 것을 일부 청구라고 한다. 1,000만 원 중에서 300만 갚는 것을 일부 변제라고 한다. 이거 하는 거 천재 아니에요? 저 천재형이라고 불러주세요. 아셨죠? 나는 왜 몰랐을까? 나는 왜 몰랐을까? 집중하지 안 해서 그래. 일부 변제했습니다. 원칙. 일부만 수요가 중단돼요? 전부 중단돼요? 질문 이해하셨어? 1,000만 원 중에 300을 갚았다고요. 그럼 이게 중단 사유잖아. 중단 사유 아니야? 이게 일종의 뭐니까? 이게 승인이라고요. 이게 뭐라고? 이게 묵시적 채무 승인이야. 그럼 이게 승인이라면 수요는 중단되겠잖아. 일부 중단돼, 전부 중단돼. 어? 일부 중단은 말이 안 돼. 왜? 300을 갚았잖아. 그럼 300은 중단되지 않아. 이미 갚았으면 끝났어. 300은 갚았잖아. 그럼 300은 중단되고 말 게 아니야, 이것은. 그럼 나머지 700이 중단되느냐의 문제야. 제 말 뜻 이해했어요, 지금? 따라서 일부 변제는 전부 중단됩니다. 얼마까지? 700 싹 중단돼요. 헷갈린가요? 헷갈려. 선생님, 저는 일부 청구하고 일부 변제 헷갈려 죽겠는데요. 왜 여기는 일부고 여기는 왜 전부인가요? 나 헷갈려 죽겠다고. 막 공부 민법 공부 못하겠다고. 이거 모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일부 변제를요. 잘 보셔야 돼. 여가 시효가 완성됩니다. 자, 이제 말을 바꿉니다. 보세요. 말을 바꿉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일부를 뭐 했어요? 변제했습니다. 요거 뭐라고요? 두 글자로. 감사합니다. 그럼 시효 뭐라고요? 전부 중단돼요. 여기서 갚았습니다. 언제 갚았다고요? 이건 뭘까요? 야, 진짜 우리 천재양 맞다. 이건 뭐라고요? 이건 시육의 폭이에요. 글자 잘 읽으셔야 돼.
일반적인 일부 변제는 승인 사유입니다. 근데 뭐라고 오면 시효 완성 후에 일부 변제라고 나올 거야. 아니면 시효 완성 후에 채무 승인이라고 올 거예요. 뭐라고요? 시효 완성 후에 뭐는? 채무 승인은 요건 뭐라고요? 요건 시효의 폭입니다. 구분해서 정리해 두셔야 돼. 끝. 그래서 일부 청구는 시험에 나왔으니까 물론 조금 이따 다시 봅니다만은 일반적인 일부 변제는 뭐라고요? 요거 승인이에요. 근데 승인 앞에 뭐가 붙어버리면 시효 완성 후에 채무 승인은 이건 뭐라고요? 시효의 폭이에요. 그 중단사유 아니야. 내용이 틀려 지금.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옳은 것은 몇 번이라고요? 그래서 4번. 자, 7번 갑니다. 옳지 않은 것. 1번 어때요? 자, 여기서 재판상 뭐 했다고요? 청구합니다. 중단 효력이 있죠. 그리고 근데 문제는 재판상 청구가 이 시점에서 뭐 했다고요? 각하답니다.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효력이 없지. 그러다가 몇 개월 이내?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다시 뭘 들어가면? 재판상 청구를 들어가면 시효는 중단돼요? 언제로? 언제로? 언제? 최초의 재판상 청구 중단돼. 170조 표. 170조. 1항 재판상 청구가 소송의 각하, 취하, 기각의 경우라면 중단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2항 전화의 경우에 몇 월 내에? 6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게 되면 시효는 언제? 최초의 재판상 청구 시에 중단되는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재판상 청구에서 중단되었다가 소송이 각하되어서 중단 효력이 없어지죠. 그러다가 각하한 날로부터 몇 월 이내? 6월 내에 재판상 청구하게 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에 중단되는 게 맞지? 근데 구조가 뭐하고 똑같아 지금? 최고하고 똑같잖아. 연할자에 뭐에서? 최고에서 몇 월 내에? 6월 내에 뭘 청구하면? 재판상 청구하게 되면 시효 중단은 연할자가 아니라 돌아가잖아.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요 각하는 최고와 같은 효력은 있잖아. 1번이 답이에요. 어려워요 지금. 지난 토요일 날 했던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 재판상 청구 시효 중단 효력이 있어 없어? 있잖아. 최고도 중단 효력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다만 후속이 틀리잖아 지금. 재판상 청구는 뭐? 즉시. 최고는 6월 내 후속 조치. 그러면 각하당해도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뭐가 들어오면 후속 조치가 들어오는 순간 중단되잖아 지금. 그런 점에서 각하도 뭐는 효력이 있다고요? 최고의 효력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번은 문제 없습니다. 2번 OX 온 거 누구야 그러면? 채무자나. 응소행이란 시효의 중단은 채무자가 소를 제기한 때가 아니라고 그랬어. 언제라고? 응소행위를 한 때
다른 말로 뭐 답변서 낸 때 피고가 2번 틀렸습니다. 3번 중단되면 새롭게 뭐 한다? 진행한다. 5번 승인은 상대방 권리에 관한 처분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중요한 법조항입니다. 177조 펴시고 다시 읽어보세요. 시효 중단 유력 있는 승인은 상대방 권리에 관한 처분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법조항 그대로예요. 5번 부진정 연대 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청구는 다른 부진정 연대 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 유력이 없습니다. 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자 이제 연대 채무를 펴세요. 법조항을 좀 알려드릴게요. 413조. 413조. 연대채무가 뭐냐? 여러 명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한 사람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었다면 그 채무를 무엇이라 부른다? 연대채무라 부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갑이라는 채권자에게 을병정이나 3명의 채무자가 6천만 원의 연대채무를 주고 있습니다. 칠판 다시. 을병정이 갑에게 얼마 빚지고 있다고요? 6천만 원의 연대채무를 주고 있다면 여기서 을이란 연대채무자 갑에게 얼마 갚으셔야 돼요? 을은 갑에게 얼마의 빚을 주고 있어? 6천이에요. 자, 413조 다시 읽겠습니다. 수인의 채무자는 채무 전부를 채무 일부 전부 채무 전부를 일부를 전부를 연대 각자 이행할 책임이 있고 한 사람의 이행으로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면 이걸 연대 채무라 부릅니다. 을의 빚 얼마예요? 병의 빚 6천. 정의 빚 선생님 1억 8천인데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갑은 누구한테 가서 6천만 받으면 돼. 그래서 을이 갑한테 가서 6천을 갚았어. 그러면 나머지 사람의 빚은 뭐한다? 소멸합니다. 이게 연대채무예요. 이게 연대채무예요. 됐죠? 자, 2항 414조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진정성을 가지고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읽어봐. 자, 읽었다고 치고 알았어. 이제 이상한 얘기하면 칠판 보세요. 갑은 을에게 6천만 원 청구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있어요? 동시에 병에게도 동시에 정에게 6천만 원 청구할 수 있어요? 2천만 청구해도 돼? 2천만 청구해도 되냐고? 돼요. 전부나 일부의 이행 청구예요. 연대채무입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얘가 빚이 있는데 죽었어요. 뭐라고요? 죽었어. 얘 빚은 얼마야? 6천이에요. 그냥. 뭐라고요? 한 사람이 죽어도 다른 연대채무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절대요, 상대요?
한 사람이 죽어도 다른 연대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절대요, 상대요? 상대요입니다. 다른 사람에 영향을 안 미치잖아. 상대요라고. 네가 죽어도 의뢰의 빚은 변하지 않잖아. 얘가 죽었을 때 A, 빚이 변해버리면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 그럼 절대요가 맞는데 얘가 죽어도 A, 빚은 변함이 없잖아. 상대요라고요. 법조항 읽습니다. 자, 415조. 어느 연대 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 모유와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 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423조 원칙이 뭐라고요? 상대성의 원칙이에요. 전 7조 사항 외에 어느 연대 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 채무자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연대 채무는 상대가 원칙입니다. 뭐가 원칙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어도 이 죽은 것이 나머지 연대 채무자의 빚에 영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상대요라고. 얘가 죽었을 때 얘한테 영향을 미쳐버리면 절대요가 맞아. 근데 얘가 죽어도 빚에 영향이 없잖아. 상대요라고 지금. 그래서 연대 채무는 뭐가 원칙이라고요? 상대요가 원칙이에요. 근데 절대요가 몇 개 있어요. 이제 오늘의 숙제는 절대요를 몇 개 외웁니다. 416조 시작. 아니 제목만 읽어. 이행 청구와 절대요. 그 다음 경계와 절대요. 그 다음 상계와 절대요. 그 다음 면제와 절대요. 그 다음 혼동과 절대요. 그 다음 소멸시와 절대요. 그 다음 채권과 지체와 절대. 요 7가지 외우셔. 여기 기본 중에 기본이야.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지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연대채무는 뭐가 원칙인데? 상대가 원칙인데 절대요인 경우가 이렇게 7가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 뭐? 이행 청구, 경계, 상계, 면제, 혼동, 소멸시효, 채권자 지체만 절대요입니다. 따라서 가장 단순하게 물어볼 수 있어요. 다음 사항 중 연대채무에서 절대요가 아닌 거 물어볼 수 있네. 그 중에 이제 들어갑니다. 압류는 어때요? 압류 있어 없어? 없네. 상대요. 승인은 뭐예요? 상대요야 지금. 뭐라고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그 얘기야. 칠판 보세요. 416조 Q 시작. 어느 연대 채무자에 대한 뭐는? 이행 청구는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외우셔. 자, 이 얘기입니다. 채권자가 어느 한 사람에게 뭘 청구했어? 이행을 청구하게 되면 이 말의 의미는 병과 정에게는 청구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그래도 얘한테 한 청구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있어 없어? 있으니까 병과 정에게도 이행을 청구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 말 뜻 이해하세요 지금? 그럼 이번 시간에 왜 필요하냐 그 얘기야. 자, 6천만 원에 대한 연대채무가 시효가 뭐 하겠어요? 시효가 진행하겠잖아. 진행하다가 한 사람에게 뭘 청구했어? 이행을 청구하면 청구받은 사람은 시효가 뭐 돼? 중단되겠지? 나머지는 중단돼 안 돼? 중단된다고. 왜? 법에 나와 있잖아. 한 사람에 대한 이행 청구는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니까 이행 청구받은 의뢰에게만 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받지 않는 병과 정에도 시효가 뭐 된다? 중단된다고. 그거 하려고 지금 30분 밑밥 까는 거예요. 아셨죠? 그거 하려고 지금 밑밥 깔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셀파 잘 보셔. 갑이 을에게 압류를 겁니다. 뭘 건다고요? 압류를 걸면 을은 시효 중단돼 안 돼? 병과 정은 중단 안 돼 이거. 압류는 상대요 절대요? 상대요야. 제 말 뜻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러면 416조를 보시고 이렇게 읽으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압류는 이행의 청구를 뭘로 바꿔낸다고? 압류라고 바꿔내면서 이 압류는 다른 연대채무자 효력이 있어 없어? 없다라고 하셔야 돼.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뭐라고요? 이건 상대예요. 상대예요. 됐죠? 얘기 끝. 얘기 끝. 자, 여기서 이 연대채무가 있고요. 자, 보세요. 우리 연대채무 배우고 같긴 한데 대충 갑이라는 법인, 을이라는 대표자, 대표자가 직무에 가시다가 상대방 병에게 직무를 행하시다가 상대방한테 뭐가 발생했다고요? 손해가 발생했네. 그러면 상대방은 자기가 입은 뭐에 대해서? 손해에 대해서 누구하고 누구에게? 법인과 대표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건데 맞죠? 법인의 대표자 누구? 대표자 5명 대봐. 이사의 직무대행자, 특별대리인, 임시이사, 청산인, 법인의 대표기관의 직무에 관하여 상대방한테 뭐가 발생하면? 손해 발생하면 상대방은 자기가 입은 뭐에 대해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 누구? 법인. 불법을 저지른 대표이사 같이 책임져야죠. 이거 무슨 채무야? 뭐라고요? 불법행위에서 나오는 파트가 대표적인 부진장 연대채무입니다. 뭐라고? 자, 다시 갑니다. 을병정이 노래방 갔어요. 노래방 주인이에요. 3시간 놀았습니다. 얼마 나와요? 3시. 전문가니까 아시겠네. 150만 원 나왔어요. 150만 원. 150이 뭐라고요? 연대채무예요. 예비도 얼마예요? 예비도 얼마예요? 예비도 얼마예요? 150이에요. 전형적인 연대채무입니다, 이게. 근데 이렇게 한번 따져보죠. 술 처먹고요. 을병정이 갑을 다구리했습니다. 술 처먹고 을병정이 갑을 뭐 했다고요? 불법행위했습니다. 그럼 다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겠지. 저건 뭐라고요? 이건 부진정이에요. 그럼 이 연대채무는 뭐라고? 이건 진정이에요. 말을 쓰지 않지만 부진정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정이라 말을 씁니다. 우리가 쓰는 연대채무는 진정 연대채무예요. 부진정은 뭐라고요? 불법행위 갖다 놓으면 문제예요. 그러니까 부진정의 의미는 뭐냐면 이거 법에 없어. 지금 여러분 보신 413조 이하는 진정연대채무법이에요. 부진정은 판례가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서 부진정에서 을은 뭐 어떻게 될 것이야, 그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웠습니다. 연대채무에서 절대가 뭐라고요? 이행의 청구, 또 경계, 또 상계, 또 면제, 또 혼동, 뭐 다들 있잖아. 그러면 요 얘기가 부진정에서 적용될 것이야. 그런 문제가 발생해. 부진정은 경우가 달라요. 부진정에서 이행의 청구는 여기는 상대로 바뀌어버립니다. 뭐라고요? 이건 상대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40번을 줄 때 주로 불법행위를 물어오는 파트야. 그러다 보니까 요 놈을 이해해야 요 놈을 이해할 수 있어. 이걸 이해를 못하면 여기는 진도 나가는 게 의미가 없어. 제 말 뜻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416조에 의하면 이행의 청구는 뭔데? 절대요인데 부진정 연대채무라면 이건 상대가로 바뀌어버립니다. 지금 부진정은 상대로 바뀌어요. 왜? 이건 채권자 보호가 아니야. 지금 얘도 보여줘야 돼.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부진정이라면 상대로 바뀌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 놈은 차후에 배울 거예요. 상계는 연대채무에서도 뭐고 절대요이지만 부진정 와서도 요건 상계는 절대요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요 말과
요 말은 구분하셔야 돼. 우리 시험은 기본적인 연대채무를 내본 적이 없어. 대신 이것보다 훨씬 어려운 요것만 주고 있어. 요것만. 부진정에서는 연대 이행의 청구가 절대요가 아니에요. 지금 제 말 뜻 이해하셨어요? 지금 끝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5번 보세요. 이야, 역시 설신제다. 설신제. 어떻게 특강할 때 이런 게 나오냐. 이런 걸 어떻게 맞췄지? 그러면서 뭐라고? 자신 있게 X. 왜? 이항의 청구거든. 오케이. 연대 채무 부진 이항의 청구 416조. 야, 기가 막히다. 효력 있다 없다? 효력 있다고 있잖아. 416조에는. 그리고 자신 있게 뭐? X. 근데 뭘 못 본 거야? 요걸 못 본 거야. 뭡니다 이거. 구분하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기본을 알고 심화를 들어가야지. 기본도 모르고 심화를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앞으로 계속 연대채무는 절대로 계속 얘기할 거야. 이것까지 외우셨어? Q. 이행의 청구. 경계. 상계. 면제. 혼동. 소멸시효. 채권자 지체만 절대요입니다. 여기 기본이야. 이 기본에다가 차후에 부진정 관련해서 부진정에 관련된 절대요를 몇 개 다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그중에 이행의 청구는 지웠지만 연대채무에서는 뭐가 맞는데? 절대요가 맞는데 부진정에서는 상대요라고 지금. 됐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보시는 5번 지문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어려울 수 있다. 대신 이거 하나 정리해보자. 부진정 연대채무에 대해서 민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규정 없어. 지금 여러분 오신 413조 이하는 이거 진정 연대채무의 의미예요 지금. 그러니까 진정 연대채무란 말을 쓰지를 않아. 쓰지 않습니다. 다만 연대채무의 약간 유사한 개념이 뭐라고? 부진정 연대채무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연대채무는 처음부터 작정한 연대채무야. 근데 부진정은 뭐라고? 결과만 책임지는 거야. 행위를 같이 한 게 아니야 지금. 어쩌다 보니까 책임을 두텁게 묶으려고 하는 게 부진정이지 처음부터 의도한 결과는 아니에요. 남자 셋이 노래방 가면 누가 내든 이건 머릿속에 다 의식이 돼 있어. 네가 안 내면 내가 내는 거고. 내가 쏘마라고 했어도 뭐라고? 근데 제 새끼 안 쏘면 내가 내야지. 이건 의지가 돼 있어. 이건 진정이야. 그런데 불법행위라든지 이건 처음부터 의도한 게 아니야 지금 상황이. 교통사고 같은 것은. 그럼 처음부터 의도한 거 아니지만 결과를 책임을 같이 져야 피해자가 책임을 지잖아. 이걸 대부분 다 뭐라고 한다고요? 부진정이라 불러. 근데 우리 시험은 주로 40번 관련해서 택도 없는 손도 못되게 만드는 문제가 주력에서 나옵니다. 불법행위 파트에서. 불법행위는 대부분 다 뭐라 부진정의 채무야. 그중에 상계는 절대요 상대요. 절대요. 왜? 빚이 까지는 거거든. 제 말 뜻 이해하시죠 지금? 그래서 그 정도의 뜻에서 거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하고 나머지 문제는 다음 주에 풀게요. 좀 시간이 애매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